까마귀가 상처 입어 죽어가는 동물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기력을 다한 먹잇감이지만요. 까마귀는 함께 먹을 동료를 부릅니다. 까마귀가 혼자서 포식하지 않고 동료와 연합하는 이유는요. 먹으면서 자기 방어도 해야 하고요. 피부 껍질이 두툼한 먹이는 까마귀 부리로 아무리 쪼아봐야 살점을 헤집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먹는 데에도 연합 작전이 필요합니다. 늑대는 까마귀처럼 시체를 먹을 수 있으면서 이빨과 발톱 힘이 좋기 때문에 둘이 연합하면 몸집 큰 먹이를 포식할 수 있습니다. 거저 찾아낸 먹이지만요. 울음소리로 동료들과 늑대를 부릅니다. 까마귀 소리를 듣고 늑대 무리가 오면 함께 나눠 먹습니다. 까마귀 먹이가 줄어들 수 있지만요. 다음 기회에 늑대가 죽인 몸집 큰 동물을 나눠 먹을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늑대는 자신들이 죽인 먹이를 까마귀가 먹도록 하고요. 까마귀가 발견한 먹이는 늑대가 먹도록 하면서 까마귀와 늑대는 공생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냥을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합동으로 먹으면서 공생하는 관계인데요. 공생에는 한쪽에만 도움이 되고 한쪽은 손해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관계를 유지하는 기생자와 숙주와의 관계가 있고요. 서로 경쟁하면서 둘 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둘 다 손해보는 관계가 있고요. 한쪽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은 도움을 받는 편리공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둘 다 서로 도움이 되는 상리공생 관계 등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었으니까 보상을 받는 상리공생 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이지만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무심코 행한 일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편리공생의 관계는 더 아름다운 생태계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코끼리가 큰 몸집으로 바닥을 뭉개면서 지나가는데 코끼리를 뒤따라서 황로들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황로가 무슨 이득이 있으니까 코끼리를 뒤따라가는 거겠죠. 코끼리가 지나갈 때 바닥에 있던 곤충들이 놀라서 뛰쳐나오면 뒤따르던 황로들이 먹이를 찝어먹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행한 일들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생물들은 자신이 행한 일에 보상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선한 영향력을 생태계에서 발휘할 뿐입니다. 그래서 편리공생 관계는 상리공생보다 더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까마귀와 늑대는 서로를 신뢰합니다. 까마귀가 늑대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처럼 새중에는 다른 생물과 상리공생 관계를 유지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붉은 부리 딱따구리가 임팔라 위에 올라타 있는데요. 붉은 부리 딱따구리가 포유동물의 털에 붙은 진드기를 먹으면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젖먹이 동물들은 고래를 빼고는 몸이 털로 덮여 있어서요. 털에 붙은 해충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같은 종끼리 서로서로 털 고르기를 해주거나 자기 스스로 혓바닥으로 털 고르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전혀 다른 종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포유동물은 붉은 부리 딱따구리와 같은 새들에게 털에 붙은 먹이를 제공하고요. 해충을 제거하는 몸 청소를 받으면서 상리공생하기도 합니다. 새 중에는 악어에게 목숨을 맡기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악어 이빨에 낀 먹이를 먹으면서 상리공생하는 악어와 물대새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보면요. 꽃에서 꽃꿀을 먹으면서 수분을 돕는 벌새와 과의 관계 역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리공생의 관계입니다. 까마귀가 울음소리로 동료를 불렀는데요. 까마귀 동료가 오는 대신에 시체를 발견한 몸집 큰 독수리가 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몸집과 공격성에서 까마귀를 능가하는 독수리는 까마귀를 아랑곳하지 않고 실컷 포식합니다. 까마귀나 독수리는 동물의 시체를 먹는 청소동물 스캐빈저라고 하는데요. 먹이를 맨 처음 발견한 까마귀는 독수리 무리를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듯 독수리가 먹을 때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리한 까마귀지만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글이나 벌초를 똑같이 독수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벌초는 사냥해서 먹이를 먹는 게 아니라 먹이 대부분이 시체를 먹는 절대적인 청소동물이고요. 이글은 빠른 속도로 사냥하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글을 말합니다. 이글은 먹이 사슬이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동물인데요. 이글은 물고기나 뱀이나 쥐 등을 직접 사냥하는 뛰어난 사냥꾼입니다. 정확한 시력에 의존해서
멀리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동물입니다. 검독수리는 토끼나 다람쥐 같은 작은 포유동물을 주로 갈고리 발톱을 이용해서 잽싸게 낚아채서 사냥하고요. 흰머리 독수리를 보면 주로 물 표면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정확하게 갈고리 발톱으로 움켜쥐면서 사냥하지만 새나 토끼나 개구리 등도 잡아먹습니다. 벌초나 이글은 모두 부리가 굴곡지고요. 힘이 아주 좋고요. 발톱 역시 날카롭고 매서워서요. 외모가 비슷해 보이지만요. 이들은 먹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벌초는 상공으로 높이 치솟아 올라서요. 시체가 어디 있는지 바닥 전체를 훑어봅니다. 벌초는 아주 예민한 후각으로 썩어가는 고기 냄새를 맡습니다. 그렇다고 시력을 활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후각에 주로 의존하면서 시각을 사용해서 멀리서 먹이를 찾아냅니다. 이미 다른 포식자가 사냥해 놓았거나 벌써 죽은 동물에 다가가 먹는 거죠. 장례법 중에는 시체 처리를 새에게 맡기는 조장이 있는데요. 시체를 하늘에 묻는 거죠. 네팔에 있는 티베딘 마을에서는 사체를 산으로 운반해서요. 발가벗기고는 늑골 아래를 옆으로 베어서 내장을 꺼내 놓습니다. 그러면 독수리와 까마귀가 몰려와서 시체를 처리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장은 하늘을 신성시하는 티베트인들의 풍습입니다. 육체가 새에 의해서 하늘로 운반된다고 생각하는 거죠.